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석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신흥경쟁권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수출 등 우리 실물 경제는 물론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 정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KT와 LG유플러스가 오늘부터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고객이라도 분실과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기기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만 위안다증권의 동양증권 인수가 최종 확정돼 오늘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위안다증권은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 27.06%를 사들이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3개와 코스닥 시장 2개 등 모두 5개 기업들이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퇴출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을 보름 앞두고 상장 폐지 대상 기업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으로 보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 성장 둔화 우려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맨하튼에서 빌딩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금통위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금통위 금리 결정 상황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제장에서 크게 빠진 양 증시는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6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540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 중심으로 한 6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벤트가 많은 목요일장입니다. 먼저 김준수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가 잠시 후 진행되고요.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 시장은 수급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936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40포인트로 어제 급락 이후 7포인트 정도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초가 아래로 내려가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벤트 데이를 맞이해 시장은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나흘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2,000억 이상 매도한 가운데 선물 쪽에서도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죠. 5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엿새째 팔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96억 원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67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어제 급락 이후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25포인트 상승한 54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42선으로 5일 이평선 맞닿으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며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540선 지지 여부 오늘장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2거래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기관 쪽에서 5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47억 원 매수 우위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130만 원대 주가 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네이버가 어제는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이 오르며 4% 급락했죠.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6%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모처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오르며 38,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0.1% 강보 확권으로 돌아선 가운데 포스코도 0.3% 강보 확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인 신한지주는 1.3%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우려에 8% 급락했던 셀트리온은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며 1.9% 더 밀리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지난 화요일 급락 이후 오늘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폭 반등했지만 오늘은 1.5%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동서가 0.3% 약보합권에 거래되는 가운데 CGN이 현재 나흘째 3.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5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이 0.5% 파란불 들어오며 약보합권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통화들이 반등하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하락한 1,06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증시 하락과 함께 1,070원대까지 올라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오며 오늘 1,066원 9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중국발 악재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율이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금융 리스크 파장과 전망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금통위도 시장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또 테마들 한 번에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발 성장 둔화 우려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너무 극과 극의 어떤 시각 차이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장이 흔들려 버리면 이거 대폭락의 전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비슷하다. 네. 이런 극단론을 피는 쪽도 있는 거 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 아주 굉장히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극단론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나친 비관론, 지나친 긍정론은 좀 피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떠오른 게 이제 중국의 태양광 업체 두 개입니다. 차오루하고 테네이 바오벤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역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중국에서요. 채권의 디폴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채권의 거래 정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붕괴 시스템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면서, 어제는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고성장을 하던 중국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이제 제동이 걸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건 지금 현재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악화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단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기 둔화는 어떤 경기 사이클을 맞물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거품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세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 쪽에 관련된 세수 쪽이 나오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은행으로 돈을 빌리러 가는 구조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은행 대출 규모 자체를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상은 대출을 못 해주게 강제로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은행권 이외의 대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인데,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면은 어떤 시스템의 명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은행 대출의 방법이고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그 실체도 좀 불명확하고 규모도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는데 뭐 얘기를 봤을 때는 GDP의 거의 40% 50%대까지도 그림자 금융이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중국의 태양광업체 두 개가 채권 정지가 되면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났을 때 연달아서 그 밑에 이제 금융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와 비슷한 현상들을 보이지 않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이고요. 네.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워낙 어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그 규제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을 좀 풀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어차피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우려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중소형제 약세 현상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감독님 잠시만요.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정곤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 김준수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2.5%로 10개월째 동결했네요. 예, 시장의 예상대로 떠나는 김 총재의 막판 깜짝 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조금 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10개월 연속 동결 조치입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었습니다.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 만큼 후임 총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에도 총재 퇴임 직전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변경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주열 신임 총재가 이끄는 금통위가 시작이 될 텐데 향후 금통위에 대한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시장의 눈은 이미 차기 총재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주열 신임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보다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문회의 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결정 방향을 점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35년간 한국은행에 근무했던 정통 한은맨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시장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 및 시장 상황을 볼 때 이 후보자 역시 당장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준금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인상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 후보자가 매파 성향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정부 정책과 공조하게 될 인물이란 평가가 있던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정곤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증권 박정우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통위가 10개월째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먼저 시사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시장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물가 전망 자체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뭐 예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그런 정책 한국은행 금통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주열 차기 총재에 대한 관심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임 총재에 이어서 정책 기조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신임 총재가 새로 바뀌면서 기존의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방향과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망과 그다음에 물가 전망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좀 변해야지만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4월에 발표되는 1분기 GDP 이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 변화가 있으면 그때에서는 이제 좀 정책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재 개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방향이 변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금통위 결정 10개월째 2.5% 동결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예, 지금 어제 그 1.6% 가까이 급락한 이후 오늘 좀 다소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반등이 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3월달 금통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았었고 특히나 결정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와 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발 금융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외부 변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더 시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대외 이슈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도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박정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개월째 금리 동결을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통화정책 변경은 없었고 또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 환율은 그 신흥통화들이 다시 되돌림을 하면서 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은 중국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방 지지력을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발표될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의 경제지표 발표에 시장이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금리는 당분간은 변경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 영향력은 향후에도 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국들이 인플레 우려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경기 여건은 인플레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신흥국들의 흐름에 발맞춰갈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은 당분간은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중국 금융 리스크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3월 말부터 4월까지 외인 배당, 주식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이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또 상단에서는 대기 매물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상승도 좀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당분간 60원, 90원의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향후 외환시장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과 저희가 중국발 금융위기 이야기했었고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예. 일단 어제 좀 깜짝 놀랐죠. 네. 사실 이제 코스닥 대장주라고 하는 셀트리온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한 이유가 사실은 조금 좀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분기 매출이 30억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가총액 4조짜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일정 부분 매출에 대한 이연 효과가 다음 분기로 넘겼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회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일관성 없는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자꾸 문제 제기를 좀 하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어제 충격 파동이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이 못 가는 패턴들에서 네. 이제는 가는 종목이 멈출 가능성 내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어떤 상승 대열로 합류하면서 종목에 대한 교체 작업이 진행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방금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금통위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큰 시장에 영향은 없었는데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비교적 무난하게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됐던 물량들이 있다면 아마 어제 다 쏟아졌을 겁니다. 네. 어제 이제 프로그램 물량들이 한 2,300억 정도 나오면서 대부분 네. 해소가 됐을 거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나타났던 부분은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한 1,000억 정도 내외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없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베이스차가 일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부정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차익을 이용한, 일시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만기에 대한 약간의 부분들은 결국은, 베이스차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늘 만기를 어떻게 찍을 거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동시 만기를 끝내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불확실성이 하나씩 좀 거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13일이면 전인대가 마감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웬만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쇼크 요인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달 FOMC에서 일부 전문가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깜짝 선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크게 깜짝 선물이 나올 거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을 갑자기 중단한다던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FOMC는 그냥 무난하게 별일 없이 그러면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는 네. 상당 부분 없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악재가 사라진다면 3월에는 시작할 때 코스피 한 2,000선도 바라봤던 코스피잖아요. 현재는 1,93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000선 돌파에 대한 가능성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일부 폐기설도 있고요. 회사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갤럭시 S5가, 예상치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공통된 분모로 뽑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낙폭은 좀 있었어요, 최근에 낙폭은 좀 있었기 때문에,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라기보다는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에서 움직이는 좀 지루한 패턴들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1900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단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온다고 해도 2000포인트를 못 넘기는 상태에서 지수는 당분간 100포인트 정도의 밴드를 가지고서 좀 지루한 패턴들이 좀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조정이 있었지만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이번 달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중소형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패턴에서 종목의 좀 교체가 좀 나타나는 패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몇 종목이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잠깐 찬트만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네. 대형미디어 같은 거 갑자기 거래량 폭발하면서 위로 가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량 형성되면서 이유 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후성, 휴맥스, 여기 휴맥스가 아닙니다. 휴맥스,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예,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종목
종목들이 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를 뽑아내면서 바닥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종목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종목의 교체 가능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그 고점에서 매달려 있는 종목들은 조만간 수급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부터 꺾이는 신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위에서 잡아놓고 주가를 안 빼고 매매를 하는 때에는 대부분 물량을 좀 줄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가 아래쪽으로 꽂히는 방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폭을 밑에서 올라오는 폭이 커버를 해주면서 지수는 잡아놓겠죠.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은 자연스러운 교체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또 장은 또 중소형주 종목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강세는 이어지지만 가는 종목이 아닌 종목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자, 어저께 충격이 채 가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외국인들이 뭐 중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선물 가지고 장난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3일 전에 8천 계약 때리고 나서 그때 8천 계약 이상 때릴 때 외국인들이 매도가 안 나왔고 현물에서는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긴장하죠. 그래서 플러스 2천 계약 정도를 샀거든요. 그런데 중국발 이슈가 살짝 이제 나타나는 분위기에서 어저께 장 초반에 살짝 건드려 보니까 시장이 확 하고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투기적 방향으로 8천 계약 던져버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약 한 2,800억 정도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이 너무 이상한 어떤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저는 마지막 고비라고 저는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드디어 13일에 목요일이 왔어요. 이제부터는요, 자, 이 중국발 위기도 사실은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중국 증시가요, 십자 양선을 딱 만들어뒀어요.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내일부터 늦으면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이 시장은요 아주 강한 상승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는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1900을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한국의 경기 선행지표와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의 인덱스들이 전부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조정은 지금 나왔지만 조정일 뿐이다. 상승으로는 다시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튼요,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왔냐면, 이 좀 재밌는 내용인데, 3월 개인 승부주 향후 성적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8일간 개인들이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월 접어들자마자.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많이 했는지를 보니까 1등이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네이버, KT, 현대중공업, 포스코, 제일모직, 현대차,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들 종목을 보니까요, 네이버와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연초 이후에 많게는요 약 한 30% 가까이, 뭐 일반적으로 한 15% 이상 떨어진 종목이더라.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순간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개인들이 싹 이렇게 쓸어 담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통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어떤 테마가 분다든지 아니면 확실한 업종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어떤 종목입니까? 업황이나 이런 모멘텀과 관계없이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만 대거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왜 이런 개인들은 이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샀을까? 여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하고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요. 그간 코스닥이나 소형주에 대비해서 대형주 상승폭이 굉장히 작았죠. 상당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소외되었다고 본다면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에서 팔고 거래소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간 움츠리고 있던 거에서 낙폭 많이 떨어진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낙폭과대 종목으로 첫 번째 들어왔다. 즉 소외되었던 부분에서 이제 대형주로 매기 이전에 대한 선취매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역시 지금은요. 성장성 좋다 이거죠. 성장성 좋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베팅은 뭐냐면 바로 저평가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에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지수 반등으로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그리고 늦어도 월요일부터 이 시장은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모두 다 나와요. 그러나 이게 반등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느냐 이게 문제죠. 반등과 상승은 다르죠. 반등은 순간적으로 오르고 나서 다시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승은 떨어지더라도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데 과거 사례들을 제가 좀 보면은요, 이 개인들이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쫙 편입이 되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반반의 확률인데요. 반은 반등에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반은 반등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에서 개인들이 잡았을 때 과거의 선례들 보면은요, 잘못 잡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개인들이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확 끌어담았을 때는 분명히 잘 잡았어요. 매수 타이밍은 좋았다 생각합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3월 초 매수는요, 잘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가 항상 틀려요. 매도가. 정말 반등해서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게끔 하질 않아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괴롭혀가지고 못 들고 있게 만든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시켜서 쭉 뽑아버리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못 견디고 팔아버리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하에 또 상승해버리고, 반면에요, 추가적으로 쭉 미끄러질 종목은요, 갈 듯 이렇게 냄새를 풀풀 풍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샀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팔아줘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가겠지 하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매수 포인트는 정확히 잘 잡았다. 대신에 첫 번째 반등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이제 모멘텀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요. 실적 개선이라. 두 번째는 수급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반등의 일정 부분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면요, 그때부터는요, 완전한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에 매수하셨더라도 만약에 반등 폭이 작고 하락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요, 칼같이 끊어주는 지금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턴어라운드가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절대 바닥에서 지금 사서 5%, 10%의 수익에 만족하고 팔아서는 안 된다. 반등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오고, 또 하나,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들은요, 사실은 지금은 짧게 올라가면, 다음 주부터 올라가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2분기보다 지금 당장에 급한 거는 1분기 실적이 4분기에서 옮겨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두 가지가, 이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자동차겠습니다. 자동차의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BDI 지수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DI 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분명 글로벌 물동량, 유통 물량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요, 바로 이 조선업종군들로서는 1분기 실적의 개선감이 분명히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자동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권에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 한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끈기 있게 한번 가져간 다음에 확인하고 그 뒤에 매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월달 개인 투자자가 승부를 건 이 종목들이 저는 모두 다 올라가서 우리 개인들이 전부 다 기쁜 한 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철저히 반등과 상승 그리고 재하락을 확인하셔서 꼭 매매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움직여집니다. 조용한 동시망인가요? 아닙니다. 상승 쪽으로의 전환이 나오는 것 같네요. 꾸준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버팁니다. 그렇죠? 5호장에 추천드리고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눈에 띄어요. 두 개인가요? 로만손, 일진전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날아갑니다. 자, 시장을 빠르게 캐치하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거 대용주 약간 정리했지만 그래도 다른 걸로 다 먹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만 따라오세요. 아셨죠? 잘 붙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상담해 드릴 겁니다. 빠르게 제 스타일 들려드립니다. 아주 강력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요, 먼저 게임주 오늘 잘 가죠? 살펴봐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게요, 전기차에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도가 눈에 띄네요. 세 번째는요, 가지고 나온 게 통신주. 오늘 영업 정지가 들어갔습니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게임주 중에 뭐 추천드렸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NC소프트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정리했지만 뭐라 그랬죠 제가?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며칠 좀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쫙 올라갑니다. 정말 잘 맞추죠 여러분. 자, 게임주 왜 갈까요? 경기 불안 때문인가요? 당연히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쫙쫙 올라가줍니다. 모바일도 잘 가고 있고요.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요? NC소프트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NC소프트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을 거의 실현했던 그 구간대 가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볼게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좀 빠졌다가 복구를 했습니다. 자, 바닥이 확인되는 흐름에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완벽하게 차트 모양이 하락 쪽에서 추세 전환이 나온 겁니다.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요. 자, 그래서요, 이 바닥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제가 뭐 본다 말씀드렸죠, NC소프트? 여러분, 제가 서울반도체 10만원 떠들고 다닙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5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것도 있습니까? OCI도 말씀 가끔 드리고 있고, 또 네이버도 뭐 증권가에서 100만원 간다 했을 때 저는 그 전부터 100만원 외치던 사람입니다. NC소프트 엄청나게 갈 겁니다. 어디까지요? 차트 크게 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거 김선윤이 좋아하는 딱 그 그림이네. 맞죠? 딱 맞죠? 여러분? 맞죠? 바닥이잖아요. 저 인간이 좋아하는 그림이구나. 근데 맞구나.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냐고요? 뭐 하고 계세요? 사시고 계신가요? 사셨나요? 네. 더 갈 것 같지 않나요? 더? 어떻게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요 고점을 뚫고 갑니다.
분명히 뚫고 갈 거예요. 걱정 마시고서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고요. 모바일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자, 게임빌로 갑니다. 자, 게임빌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 가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빠졌었어요. 보세요. 조금 볼게요. 이 모양으로 망가진 주식입니다. 그쵸? 고점, 최고점 14만원대에서 얼마까지 내려갔죠? 4만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3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쫙. 어머나. 자, 그러다가 이제 흐름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는 중이에요. 그쵸? 이제 바뀌는 중입니다. 천천히 흐름이 바뀌어주면서 상승 쪽으로 전환. 자, 보시면요. 매물대벽이 여기가 굉장히 두꺼운 건 사실이겠죠? 두껍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매물이 가장 두꺼운 포인트까지는요.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라인 잡아드릴게요. 요 포인트입니다. 9만원 정도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이요? 정책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반응조차 안 합니다. 왜? 그래, 빠질 만큼 빠졌다. 떠들어 봐라. 나는 갈란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게임주들은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탑픽주 NC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대장주. 온라인 대장주 NC. 이제 NC가 나중에 올 하반기 모바일 대장까지 됩니다. 모바일 대장까지 될 거니까요. 잘 보시고 조정 나올 때마다 NC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NC소프트는 매수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매수 추천 의견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하고 갈게요. 6517님 로만손, 네, 제 말씀 제가 가르쳐드리고 사신 분이에요. 방송에서 보고 사셨습니다. 아이고, 방송에서 보고 사셨는데요.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갔습니다, 여러분. 갔습니다. 1150원입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수급 100점주 5장에 추천드린 게 12월에 추천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더 좋다고 가정한다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5장 방송에서 제가 삼성물산이랑 SK이노베이션을 마이너스 3% 이상씩 정리를 쫙 하면서 로만손 같이 치려고 했다가 안 팔았습니다. 왜죠? 더 갈 거라는 확신 때문에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 말을 들어줬는지 10,000원 위로 솟구칩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요. 아마 되게 싸실 거예요. 그렇죠? 네, 6517님 수익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네, 제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해야 돼요. 행복한 고민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팔까?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할까? 어떻게 이거를 잘 먹고 나올까? 체하면 안 되니까 잘 먹고 나올까? 판단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좀 크게 볼게요. 좀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바닥에서의 라인을 제가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안 판다. 상담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로만손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왜 이때 하신 분들 제가 사도 된다 했으니까 상담했거든요. 이때 상담이 왔죠. 팔까요? 제가 팔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가자. 상등. 왜? 이 바닥이니까. 그쵸? 바닥이니까 갈 거니까 제가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고점 볼게요. 평행하게 있는다 말씀드려요. 평행입니다. 제발 말씀 들으세요. 고점인가요? 조금 더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 갈 수 있는 가능성. 오버슈팅 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오늘 누가 끌어올리는지 제가 5호장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5호장에서 제가 아마 AS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좀 더 가져도 됩니다. 네,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부터는 기관과 외인들의 흐름을 5호장에 체크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AS는요. 5호장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5호장에 조금 요거는 자세하게 봐드리고요. 지금은 걱정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이제 10,000원 갔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이요. 하나만 더 보게요, 여러분. 스포츠 서울 요거 봐드리겠습니다. 좀 위험한 것 같아서요. 1221님. 네, 지금 이거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상패로 거래 정지죠. 이거 종목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같이 좀 하나씩 볼까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네,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기업 분석을 참 열어볼게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2009년도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코스닥일 경우에 영업이익 자체가 5년 이상 적자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 포인트에 맞아 떨어진 것 같네요. 또 매출 자체가 워낙에 좀 낮고 순이익 자체도 계속 없는 걸로 판단이 됐을 때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감자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상황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시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조금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실적 우려감 때문에,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지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요, 내일 공개방송 때 들어오신다면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때는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전기차 얘기만 드리고서요,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차 세계 환경 문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요, 흐름이 요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보럼 10% 쫙쫙쫙 가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요,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전기차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가 3가지 업종을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보셔야 되고요, 올해. 태양광 보셔야 되고요. 전기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대형주 보실 분들은 삼성 SDI 들어가셔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뭐 코디에스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삼성 SDI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추천주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자, 다음 주부터요, 제가 이 시간에 10시 반부터 이상로 멘토와 함께,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물론 차트민주 추천 종목 같이 나갑니다. 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 바닥인가요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드릴 겁니다. 저는 수급으로 봐드릴 거고요, 이상로 멘토가 차트로 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커플로서 최고의 종목을 찾아드리고 만족을 드릴 거니까요, 항상 이 시간에 방송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그때 늦지 말고 들어오세요. 내일 할 말 굉장히 많습니다. 아셨죠? 꼭 들어와 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 2시 또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어제 낙폭만큼은 아니지만 양 증시가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4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